네, 그럼 지금부터 미국 CNBC 디스럽터 50에 소개된 2020년 파괴적 혁신 기업, 아직 IPO를 하지 않은 스타트업 50군데를 오늘부터 2주간에 걸쳐 하루에 3개 혹은 4개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CNBC 디스럽터 50에서 1등을 차지한 스트라이프라는 회사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핀테크, 파이낸셜 테크놀로지죠.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대표적인 스타트업이고요. 이 회사가 왜 1등을 평가받게 됐는지, 그리고 핀테크 관련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등을 차지한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 시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슷한 규모의 혹은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는 여러 경쟁사가 있습니다만은 뒤쪽에서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얘네가 성장률이나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 또 고객 충성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되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의 하버드대와 MIT 공대, 형이 패트릭 콜리슨이고 동생이 존 콜리슨인데,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뇌생남인 형제들이 MIT 공대와 하버드를 다니다가 2010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얘네가 이때 창업한 이유는 페이팔 같은 그런 그 당시 아주 시장을 지배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의 경우에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이트가 페이팔을 자기네 사이트에 심으려고 할 경우에 일정 정도의 개발 지식이 없으면 그 플랫폼, 결제 플랫폼을 자기 사이트에 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생각한 거는 누구나 손쉽게 코드 몇 줄을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갖다 붙이면 마치 우리가 우리의 온라인 사이트에 유튜브 영상을 심듯이 간단하게 그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방식으로 코드 몇 줄만 심으면 온라인 결제 버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개발자 프렌들리하게 온라인 결제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큰 각광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든지 간에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얘네 코드, API 코드 몇 줄을 복사하는 것만으로 이 스트라이프의 결제 시스템을 우리 사이트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얘네는 지난 몇 년간 CNBC 디스럽터 50에서 워낙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13위를 했던 것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5차례 5년에 걸쳐서 계속 CNBC 디스럽터 50 파괴적 혁신기업 50선에 선정이 됐던 회사입니다. 스트라이프가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올해 4월에 600밀리언 약 6억 달러 펀딩을 받았고요. 지금까지 펀딩 받은 누적 금액이 무려 16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16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벌써 36빌리언, 그러니까 360억 달러니까 거의 40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얘네가 얼마나 빠르게 기업 가치가 올라갔는지를 왼쪽 하단에 있는 중앙일보 기사에 난 그림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 2010년도에 설립 이후로 2014년도에 35억 달러, 그리고 2018년도에 200억 달러, 그리고 2019년 9월에 350억 달러, 그리고 지금 2020년 현재 360억 달러. 제가 보기에 조만간 400억 달러 금방 넘어갈 거, 500억 달러도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유니콘 된 게 2014년 1월이었습니다. 그때 투자 받으면서 평가를 17억 5천만 달러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첫 유니콘이 됐고, 그리고 나서 2년여 만에
9빌리언 90억 달러로, 그리고 다시 1년 6개월여 1년 한 뭐 10개월여 만에 다시 20빌리언을 넘어서는, 그래서 정말 기업 가치가 초속 성장해 온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앞으로 더 주목받을 만한 이유는 현재 주력 사업인 온라인 및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사업도 계속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생각될 뿐만 아니라, 얘네가 작년 9월에 시작한 스트라이프 캐피탈 대출 서비스인데, 이게 뭐냐면 대출을 받아가는 이커머스 사이트가 있는, 대출을 받아가면 그 사이트의 데일리 매출 중에 일정 퍼센트를 다시 스트라이프에 갚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출 기반의 대출 서비스라고 해서 이게 상당히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고요. 동시에 작년 10월에 스트라이프 코퍼릿 카드라는 신용카드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같은 경우는 결제 플랫폼이라는 충성도 높은 고객을 기반으로 대출 서비스와 신용카드 서비스를 진출함으로써 이 신규 사업의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용이한, 요즘 핀테크 관련 기업들의 사업 확장의 공식을 정말 잘 따르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이어 체인지 인 밸류에이션, 최근 1년간의 기업 가치 변화를 보면은 스트라이프는 무려 75%나 기업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뭐 경쟁사인 페이팔, 그리고 하단에서 두 번째 있는 아디엔 같은 경우는 뭐 오히려 기업 가치가 떨어지고, 페이팔도 17.5%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얘네는 무려 75% 상승할 정도로 아주 고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쉬운 거는 IPO 계획은 아직 전혀 공개되지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네가 IPO 되면 저는 이 회사는 당연히 제가 가져야 될, 투자해야 될 그런 탑 순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네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하단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CNBC 디스럽터 50에 관련된 기사 중에, CNBC 기사 중에 얘네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그런 상장되지 않은 핀테크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이제 랜딩,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서비스로 진출하는 것 때문에 엄청 큰 관심을 모았다는 기사가 작년 9월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스트라이프의 미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성장 가능성은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주요 경쟁사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핀테크 분야의 사업 확장 규칙, 즉 내가 충성도 높은 금융 서비스 고객을 확보한 다음에 그 고객을 대상으로 또 다른 서비스를 냈을 때 이 고객은 자기가 충성도 높은, 잘 이용하는 서비스의 새로운 서비스를 락인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런 법칙을 잘 따르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구글 검색에서 얘네 기업에 대한 평가 자료를 하나 제가 인용을 해봤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을 보시면 Growth in Transaction Value, 거래 가치의 성장률을 보면은 맨 위에 왼쪽의 빨간색은 스트라이프의 Gross in Value of Transaction, 거래 가치의 상승률인데 얘는 무려 50%나 되고요. 하지만 현재 상장돼 있는 아디엔 같은 경우는 40%, 얘네도 물론 뛰어난 거지만 스트라이프의 10%포인트 정도 못 미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주 오래전에 상장한 스트라이프의 가장 큰 미국의 경쟁사인 스퀘어라는 회사는 30%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얘네 성장률이 더 빠르다는 거죠. 오른쪽은 얘네 레비뉴 그로스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9년도에 오른쪽 그림의 왼쪽 위에 스트라이프의 레비뉴 그로스는 50%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가장 큰 이 결제 플랫폼인 아디에는 30%, 그리고
미국의 또 다른 경쟁사로 상장된 회사인 스퀘어는 35%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트랜잭션 성장률이나 레비뉴 성장률 모두 얘네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유럽의 얘네 경쟁사라고 하고 있는 아디엔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구글 검색을 통해 주가 추이를 뽑아봤는데요. 얘네 같은 경우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시다시피 최근 몇 년간 2018년도부터인 것 같습니다. 주가 추이를 보면 2018년 말에 금융위기 때인가요? 그때가 주가가 급락을 했다가 계속 우상향 패턴을 보이면서 2020년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지금까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아디엔이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면 당연히 이 스트라이프가 상장될 경우에 스트라이프가 주식시장에서 받을 만한 효과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CNBC 디스럽터 50를 통해 본 2020년 파괴적 혁신기업 첫 번째 순서로 스트라이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저의 이러한 내용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꼭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좀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